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인사드리는 윤지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개발원과 중견기업 개발원의 주식 이동화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투자업계에 있었습니다. 투자업계에 있는 동안 여러 중견기업 투자하고요, 승계를 진행했었습니다. 중견기업 승계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상장을 염두하면서 승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인 상장회사 하나, 그리고 잘 나가는 비상장 자회사 A, 또 잘 안 되고 있는 비상장 회사 B, 이렇게 회사는 3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장남에게는 상장사를 주고요, 또 이제 그 둘째에게는 비상장 회사 A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회장님은요, 이 비상장 회사를요, 상장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고, 오늘은요, A사를 상장을 한다면 구조를 어떻게 짜고요, 또 상장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가업승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승계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업계 플레이어들은요, 승계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장사가 있고 소액 주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상장사는요, 비상장사 A의 지분을요, 4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사는 당기순이익이요, 매년 150억씩 나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상장사도요, 당기순이익 한 100억 정도는 나고 있었습니다. A사의 주주 구성은요, 상장사가 40%, 그리고 회장님들의 자녀들이 6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장사는 큰아들에게 주고 비상장사는 둘째에게 주고 싶은데, 상장사를 막상 첫째에게 승계를 하려니까요, 이 40%를 보유한 이 A사의 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장사 입장에서 A 주식은요, 업무무관 자산에 속합니다.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는데 업무무관 비율이 높아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상장사 주가는요, 대략 4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업승계 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인 회장님이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을요, 상속인인 자녀가 승계를 할 때요,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시면요, 300억 원까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하면 400억 원까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하면 600억 원까지입니다. 가업 요건은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 요건은 최대 주주 등으로서 지분을 40%를 보유하고요, 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속인 요건은요,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 2년 이상의 가업에 종사를 하셔야 하고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다음번에 실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견기업 요건 및 매출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은요, 매출 요건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요, 조세특례제한법 2135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요, 상속일 직전 3개년도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이요,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증법에 따른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판단 시 100% 자회사인 종속기업의 매출액은요, 포함하지 않고요, 특례 적용하려는 법인이 상장법인이고 관계기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요, 상속 발생 시 직전 3개년도 매출액 평균 금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매출액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납부세금 2배 초과 상속재산 규정 중견기업 가업 승계자는요, 상속인도 포함이죠, 가업 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이 더 많으면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가업승계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 많으면 승계 특례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특례 적용하는 주식에 한해서는요, 상속증여 재산가의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은 뭔가 굉장히 좀 복잡하죠. 여기 회사는요, 설립한 지는 30년이 되셨고요. 승계는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주겠다라고 이제 플랜이 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장사는 주식이 4천억 중에서 600억 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상장사의 지분 구성은 소액주주와 기관 지분이 55% 그리고 회장님은 45%라서 주가 4천억 기준으로 1,800억이 회장님의 지분 가치였습니다. 이 중 600억은요.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200억을 일반 상속세로 받아야 돼서요.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돼요. 게다가 이 상장사가요. 약 2천억 가치의 비상장사 A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천억 곱하기 40% 하면요. 800억 정도의 투자 주식을 이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을 계산해 보면요. 상장사 자산 총계 1,400억 중에서 800억 정도가 업무무관 자산에 속해 있어서 업무무관 비율은요. 약 57%, 342억 원어치가 업무무관 자산이었고요. 이 금액의 절반을, 342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얽혀있는 이 회사 두 개를요, 최적의 방안으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회장님의 주문이었습니다. 모든 세금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실상 주가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상장사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확정되지만요. 비상장사 주가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회장님은 잘 나가는 회사 A하고요. 잘 안 되는 회사 B를 합병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유는 B의 R&D 기능을 A가 가져온다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적용받아서 밸류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죠. 뭐냐면 비상장사 A는 당기순이익은 높은데 핫하진 않았고요. 이 비상장사 B는 당기순이익은 없고 회사는 이제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R&D가 좀 특출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장님이 사실 모 회사를 상장을 시켜보셨잖아요. 이 회장님이 머리를 좀 쓰신 거죠. 왜냐하면 프리 IPO 때 이 A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B를 A에다가 합병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상장사는 비상장사 A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공제를 절반밖에 받을 수 없고요. 또 비상장사 A는요. 상장사가 주주로 되어 있어서 자녀들 간의 승계를 위해서 각자 알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은데 상장사와의 이제 지분 구조도 또 끊어내고 싶었고요. A하고 B 두 회사를 합병해서 주가를 상승시켜야 회장님이 원하는 자산 비율로 회사를 물려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충족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승계가 쉽지 않은 거죠. 문제는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공개적으로는요. 좀 안 좋은 회사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잘 나가지 않는 B 회사의 주주들이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합병하는 거 싫어. 합병하는 거 싫으니까 이참에 우리 내 주식 사달라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모 회사는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B 회사 자체도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이 회사에 치명적인 이슈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를 예상 실적과요. 동종업계의 멀티플을 고려해서요. 평균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비상장사 A에 대해서 멀티플은 10배가 나왔고요.
주가는 대략 1,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때 회장님이요 1,200억을 인정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내 회사가 1,200억밖에 안 되냐? 비상장 가치로도 2,000억인데 그럼 2,000억으로 책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승계하고 상장을 진행하다 보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알력 다툼이 생기긴 합니다. 회장님은 높게 주식 가치를 평가받아서 적은 지분을 주고 투자금을 많이 받고 싶고요. 또 그렇지만 또 자녀한테 승계는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억으로 회장님이 인지를 했고요. 지금 영상에 구조가 떴을 텐데요. 구조를 여기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조면 상장사는요, A도 떼어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A는 A대로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핵심은요, 이 핵심 전략은 땡땡땡땡입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서 이 구조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뭘까요? 바로 방법은요, 교환사채였습니다. 바로 이비 전략이었던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장사는 비상장사의 A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 즉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GP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전략을 했습니다. 교환 대상은 상장사가 보유한 A사의 지분입니다. 상장사는 A를 떼어내면 업무 무관 자산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장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혜택을 오롯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펀드는 480억 원을 상장사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교환사채를 매입하는데 소액주주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소액주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을까요? 상장사는요, 제조라인 증설로 인해서 은행 대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갚는 용도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을 자금을 통해서 활용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바로 이게 소액주주들에게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장사 A하고요, B는 합병을 시켰습니다. B에 대해서 좋지 않은 문제점은 다 사실상 좀 제거를 시켰고요. 그리고 B는요, 회사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강한 연구소를 A에게 2대1의 비율로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 40%를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장과 동시에 시장에서 엑시트하고 나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합병 비율에 대한 차이를 두는 대신 비주주들은 지분이 많이 희석되었잖아요. 합병회사를 할 테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지금 쓰지 말고요. 상장하면 그때 시장에서 매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플랜이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회장님이요, 아니 그러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40%를 다 갖고 있으면 40%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방식도 같이 고려해서 플랜을 짰습니다. 제가 이 플랜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와 많은 전략과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이 플랜을 짰고요. 요새는 상장회사들이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지분이 뭐 그렇게 40% 이상을 육박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대표님, 회장님들은 뭐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지분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25%만 가지더라도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전략을 조금 했냐면 상장 때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그 플랜을 집어넣어서 상장 때 일부 자금을 엑스트해서 승계 재원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모회사인 상장사는 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문제로 서로가 서로의 짐이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저희 이비 전략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자녀의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모법인은 상속공제를 온전히 10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자법인인 A사는요, 모법인과 절연이 되면서 상장과 동시에 이비 발행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는요, 엑시트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자법인이었던 비상장사는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승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식 4천억 원 이상 상장법인의 가업상속공제 100% 활용과요. 비상장법인 주가 1,200억 원의 승계까지 모두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중견기업 승계가 필요하신 대표님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